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소장님 먼저 잊을만 하면 이 배달 앱 횡포 문제가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다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또 이용을 하는 배달의 민족 등의 배달 앱 횡포 문제 다시 스물스물 좀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등의 배달의 횡포, 폭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이렇게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만들어 놨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렇죠. 이제 두 번 나왔고 1인당 25만 원이고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50만 원 이렇게 나온 건데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이제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배달에 대부분 우리가 요즘 의존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배달앱 수수료를 낮춰라고 저희가 이제 상한제를 둬야 된다. 근데 상한제는 아직 도입은 안 됐습니다. 수수료를 낮춰라고 전 사회가 나섰으니까 조금 낮췄는데 예. 배달비를 올려버리는 거죠. 배달앱 수수료는 좀 낮췄어도 배달비가 올라가면 오히려 부담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당연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배달비가 무료가 되니까 우리는 좋다 할 수 있지만 그 배달비가 무료가 된 만큼 자영업자들한테 배달비를 전가시킨 이런 문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달 라이더분들 결국은 노동자분들이 우리한테 정말 신속하게 날라주셔서 저희가 따뜻하게 맛있게 먹잖아요.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단기간에 그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식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호위반하고 과속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엄청 늘어난데 예. 20대 산재 사망 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배달 사고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1년에 2,000명 안팎의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으로 숨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포함 노동부 장관과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들 노동자들이다라는 게 이제 또 확인이 되면서 예. 이 라이더들의 처우와 안전 문제가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히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 수수료는 낮추고 라이더들은 처우가 개선돼서 아니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 배달 라이더가 안전하게 왔다가 안전하게 가셔야지 오다가 다치고 가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 국민이 이 배달앱과 그다음에 이 배달 문화를 예. 전반적 개선하는 데도 나서야 된다. 이제 제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 이거 이제 민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배달 앱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공공 배달 앱을 좀 활성화해야 하고 그게 바로 대안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공공 배달 앱, 땡겨요, 위메프어 등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지금 광주는 땡겨요하고 위메프어가 이제 민관 협력 공공 배달 앱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달 특급, 배달 모아, 배달의 명수, 배달 이음, 울산 배달, 배달 양산 같은 데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만든 지자체 자체 앱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자체가 자체 하려고 하면 뭐 규모의 경제 문제도 있고 또 노하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료주의 문제도 있어서 잘 되는 데 있고 부진한 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민간이 만들 때 관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가장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게 땡겨요. 그다음에 이메프오, 휘파람, 대구로 그리고 이제 먹개비도 있습니다. 먹개비.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보니까 대부분이 땡겨요하고 먹개비하고 연합하더라고요. 제주도도 먹개비하고 연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수익이 몇천억이 생겨도 다 대부분이 독일로 갑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게르만 민족이다, 폭리의 민족이다, 예. 배달은 민족이다, 배신의 민족이다 이런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요. 사실 우리가 돈을 냈는데 그게 국내에 재투자되고 국내 고용 창출이 더 되고 이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기부도 더 늘리고. 그럼요. 그래서 이참에 배달의 민족을 탈퇴하자는 게 광주시와 광주 일자리 재단의 지금 1년 가까이 된 캠페인이잖아요. 제가 홍보대사로도 이제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탈퇴할 만한 요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국민들 수수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조금 인하한 거에 불과한데 이 땡겨요는요 수수료가 1.5% 안팎밖에 안 됩니다. 정말 네. 저렴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배달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배달의 민족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뭐 수수료는 내가 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유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신안에는 땡겨 먹거리 등이 농림축산부하고 연대해서 2만 원 이상 주문하면 1인당 매일 1회 5천 원이 할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5천 원 할인이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럼요. 2만 원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2만 원어치 시켰는데 그래서 5천 원 할인되는 우리가 어딜 가봐도 이렇게 5천 원씩 할인해 준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페인은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땡겨요의 매출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매불쇼라는 이제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 이제 동접이 한 20만 명쯤 있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땡겨 홈페이지로 와가지고 땡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했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달의 민족 힘프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와 예. 실망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과의 소비자들 연대하지 않은 흐름도 있고 다 떠나가지고 서민 청년 가정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5천 원 그러니까요. 할인해준다니까 다 가서 확인해 본 겁니다. 몰랐던 분들이.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전남 근데 먹개비 공군 같은 경우는 먹개비랑 연합해가지고 5천 원 할인이 아니라 11,500원 할인까지 해줍니다. 굉장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 지자체들이 예. 자영업자들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더 지원하거나 그러겠죠. 프로모션하면 할인율이 5천 원이나 더 되는 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광주, 전남에 우리 계시는 애청자들께서는 우리 지자체의 공공배달이 뭐고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 5천 원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땡교일 수도 있고 이메포일 수도 있고 먹개비일 수도 있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예. 연말까지 계속 한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러면 가입을 해야 되겠군요. 바로 가입해야 됩니다. 저도 가입했죠. 배드태하고. 예.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5천 원씩 할인 받아도 좋고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1.5%에서 2%밖에 안 되니까 배달 민족은 쿠팡이츠에 비해서 훨씬 낮고 다만 이제 라이더들은 공공배달앱도 라이더들 처우 개선이 썩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결국 배달 민족은 쿠팡이츠의 독점과 횡포가 깨지면 라이더들의 협상력도 더 세지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공공배달앱이 라이더 처우 개선에 조금 더 앞장설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배달민족이나 쿠팡이츠를 탈퇴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과 우리 소비자들이 상생하는 공공배달앱으로 가자는 말을 계속 저는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김에 신용카드사의 상생 페이백 제도도 시민들 사이에서 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미 많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벌써 네. 지금 이게 이제 9월, 10월, 11월 세 달간 하는 제도인데 벌써 1,050만 명. 와, 아마 오늘쯤 1,100만 명이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역시 민생복지금처럼 거기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작년 9월에 비해서 올해 9월, 작년 10월에 비해서 올해 10월, 작년 11월에 비해서 올해 11월 때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네. 올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3개월간 총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벌써 오늘 뭐 확인이 됐는데 500억 가까이 환급이 됐습니다. 400만 명에게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한 제도다. 다만 예.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과소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신용카드를 많이 안 썼던 분들이 조금 사용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 근데 올해는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10월달 사용액을 제가 10만 원 늘렸다 작년에 비하면 20%니까 여기서 2만 원이 환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만 더 늘려도 2만 원이 환급이 어디입니까? 근데 그 10만 원을 과소비를 해서 늘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내가 현금으로 내던 무슨 음식값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친구들이 2만 원씩 걸어서 술값이 되는데 야 2만 원씩 나한테 줘 내가 그걸 카드로 낼 거야. 아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예. 손해는 별로 안 보면서. 통상 2만 원 이렇게 받지 않고 한 사람 다 계산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야, 내가 올해 12월에 쏠라 그랬는데 먼저 쏜다. 그것을 내가 좀 앞당겨서 쏠게.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과소비에 빠지지 않게 네.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벌써 1,050만 명이 가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단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또 소비 쿠폰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이제 경제 실물 경제 지금 그런 분석도 있던데 이렇게 좀 매출이 확 뛴 이유가 나름대로 또 있겠죠? 맞습니다. 그 지원금이 사용하는 것은 소상공인 매장, 중소기업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연매출 30억이 넘는 안 매장이나 됩니다. 대기업 재벌 매장은 안 됩니다. 네네. 프랜차이즈도 본사 직영점 안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가맹점은 됩니다. 편의점은 가맹점이니까. 근데 이게 소비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된다는 좋은 신호도 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지금 날마다 상승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애청자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지금 난리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몇백 벌었다, 1,000만 원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진짜 안 하다가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서 저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저도 저 같은 초짜도 40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은행에 또 기부하시겠네요. 예, 사고 파는 것을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 경험을 해서 뛰어들었는데 예. 그 짧은 시기에 4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유, 단타 매매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중장기 매매하려고 지금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불장해갖고 들어가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애청자들이 그런 고민하시잖아요. 아, 지금 너무 요즘 불장해서 붐이 되고 있군요, 이게. 이러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텐데 분위기가 계속 예.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3,700도 돌파했거든요, 지금 지수를.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니까 민생복지원금 사용할 수 없는 백화점 매출까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민생 경제가 확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 청년들은 여전히 어렵죠.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캄보디아의 그 범죄 유혹을 받는 건 봐도 그러니까요. 그 개개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제가 그것은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지정할 건 아니고 정말 이게 2030 청년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정말 이상하고 위험한 범죄도 지금 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사자들의 책임도 추궁을 해야 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오로지 경제 민생에 더 올인해야 된다. 예. 올해 하반기 10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까지 진짜 경제 민생 올인해야 됩니다. 예. 네. 자,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좀 좋은 민생 대책 함께 좀 마련하고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자를 좀 낮춰주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예, 자신들의 배만 불리지 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후보 시절에 그렇고 당대표 시절에 그렇고 최근에도 대통령 돼서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서민들은 시험료 금리 훨씬 더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 중소기업이나 중소형한테 그다음에 슈퍼리치나 대기업들이 시험료가 높다는 유만으로 이자를 엄청 깎아주고 언론 보면 시장 원리로 보면 맞는 건 같지만 사회 공동체 논리로 보면 아주 고약한 거잖아요. 그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그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고금리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고 그 폭리의 결과로 불공정의 결과로 60조나 되는 이자 소득이 그 시중은행이 60조나 넘는 이자 소득을 누렸거든요. 60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중에 4대 금융지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은요. 그 금융지주사 그러니까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영업이익 5조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우리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이자 수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자 그걸 행사했을 때 제발 은행들이 그 수용률을 대폭 높여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가상금리를 막 붙여갖고 금리를 많이 받는데 기준금리가 낮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걸 감안했을 때 좀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안 해줘도 되는 슈퍼리치 계층에서는 그대로 두고 예. 중소기업, 서민, 중산층들의 금리를 조금 더 은행들이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금융지주마다 5조 안팎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인하해달라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강력히 요구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같은 걸 확 줄여주잖아요.
또 조건을 좀 그게 어차피 그 가게에서는 어차피 300만 원 될 벌어도 돈이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었잖아요. 예. 그것을 확 줄여주는 정책을 더 내놔야 된다. 예. 그래야 하반기 내년 경제 민생이 주식 시장 활성화와 함께 더욱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호소하고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겨우겨우 지금 불씨를 살려놓은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소장님,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 미담 사례가 정치권에서 꽤 화제이네요. 국회 방송 관련된 맞습니다. 또 이야기네요. 여수 출신의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뭐 엄청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할 때도 굉장히 침착하고 단호하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국회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서는 곳인데 정작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방송국에는 작가님들이라든지 또는 수호 통역사분들의 처우가 매우 불안했던 겁니다. 예. 고용도 불안하고 처우도 열악하고, 아마 국회의장으로는 처음으로 그분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 직속의 국회 방송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무심했던 거, 또 속도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분들의 고용이 어떻게 안정이 되고 처우가 어떻게 개선될지는 이것은 뭐 국회 안팎에서 제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애국 애민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인내천의 마음으로, 사람의 하늘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노동을,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귀담아서 고충을 듣고, 이게 현재 국회의장은 처음으로 국회 방송국 비정규직을 만났다고 했는데 정말 잘한 것이고요. 예.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했던 국회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크게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정부 관료들, 그다음에 민주당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자체 행정가들 전부 다 이런 우원식 의장의 이런 그 애국 애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기 회사에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어떤 고통과 고충이 있는지 자기 일처럼, 내 자식 일처럼, 내 일처럼 나서서 좀 귀담아 듣고 개선하게 추진해달라. 정말 그래서 꼭 이런 미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 정도로 인간미가 있는지를 저도 뭐 몰랐습니다만, 국회의장을 하면서 좀 인간적인 면모가 뿜뿜 뿜겨 나오시더라고요. 국회의장 잘 뽑으신 것 바쁜 같습니다. 와중에도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민원 상담을 그러니까요. 노원구에서 본인이 그것을 국회의원이 되면서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장이 돼서 의장 국회의원을 겸하잖아요. 그럼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모를까, 예. 무소속 국회의원을 겸하면서 지역구 의원은이니까요. 또 민원인들도 거기서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약속을 직접 서민 지키고 중사태 있고요. 민생 상담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장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 뭐 김민석 국무총리도 새벽부터 움직이면서 지금 새벽총리라는 별명을 그렇더라고요. 붙였는데, 예. 좀 이재명 정부의 주인사들은 이재명, 김민석, 우원식 이런 사람들과 일하게 하지 말고 예.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니 이재명, 김민석만 일하면 됩니까? 우리가 더 발로 뛰어야죠. 예. 나머지 그 대부분의 정치가들, 행정가들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소장님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8대2 파레토 법칙. 어느 조직이나 20%가 이러고 8%, 80%는 그냥 뒷짐지고 관망한다. 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8대2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치 지지율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그러니까요. 또 위기 옵니다. 한두 명만 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다 열심히 100이면 뛰어야죠.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애국 애민의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내 자신 일처럼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고 발전이 있고 지지율도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관망해보면 그런 모습들은 싹 좀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이나 우리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있다면 정말 지금 이렇게 내란으로 망하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힘들었던 경제 민생이 파괴됐는데 내일처럼 본인 지금 뛰고 있는지, 저는 그런 내일처럼 못 뛰겠으면 그만 두시라는 겁니다. 내일처럼 뛰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그런 결단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일단 다들 피곤하고 지치다 하더라도 1년은 정말 올인해 주셔야죠. 최소 1년 올인해서 그걸 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함께 코드를 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죠. 72세 이상 절도범이 68%가 늘었답니다. 최근에.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61세 이상 절도범은 48%가 증가했고요. 10만 원 이하 수익 절도범도 대폭 제가 두세 배 늘어났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결국은 애기들을 키워야 되는 부모 세대들이 소액 절도를 하고요. 애들 먹일 게 없을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도저히 일자리도 없고 복지도 부족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애국처럼 품있게 지내는 게 아니라 또 절도다 걸리는 이런 황당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권 때문에 더 심화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에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죠. 또 지금 해결하고 하나씩 좀 품어 나가야죠, 우리 사회가.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체를 뛰어들어야 됩니다. 네. 자, 소장님, 그런가 하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고 취업 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감장에서 눈물로 폭로하면서 이게 좀 많잖아요.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사건,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앞으로 전망도 한번 해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게요. 우리가 검찰개혁하자 정치검찰 해체하자 그러면 일부 보수층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검찰이 대부분은 잘하고 있다. 일부 정치검사의 문제점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만 속아내야지 왜 검찰의 수사권을 검찰청에 해쳐서 검찰 수사권을 해체하려고 하냐. 예. 근데 이 보십시오. 이거 정치 사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고시의 정치검찰들이 부천지청의 간부를 장악한 다음에 부천지청의 부장검사하고 담당검사가 이게 쿠팡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년 일하면 2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안 주려고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기만적으로 취업규칙 고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인데도 교묘하게 1년 이상 안 된 노동자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갖고 200만 원, 300만 원 그 취급 안 줘서 그게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불법이다 해서 노동부와 이미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 부천사무소 쪽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러면 가장 전문가인 노동부가 했으면 웬만하면 기소 의견으로 기소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쿠팡이 영입한 정치검찰 출신들이 또 김앤장에 있는 정치검 출신들과 결탁을 하고 그다음에 부천지청에 있었던 정치검찰 출신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세 집단이 그래서 부장검사 담당검사를 협박하고 압박해가지고 결국은 불기소로 만들어버린 무혐의를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쿠팡 측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에.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펑펑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검사도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해체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소청에 가셔가지고 중형을 맡아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이 사건으로 쿠팡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드러났고요. 두 번째, 검찰 해체나 정치검찰 해체는 단순히 정책 사건, 송영길을 죽이고 이재명을 죽이고 민주당을 괴롭히고 기동민 전 의원을 괴롭히고 사건을 조작하는 정치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민생 분야, 노동 분야, 경제 분야에서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의 편을 드는 검찰 오랜 그런 악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수사권을 정말 박탈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